안녕하세요, 호떡TV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추가 좀 많이 여유가 있어서 한번 장어낚시 채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편집도 못하고 있는데 수축 고무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지금 100m 간격에 있네요. 100m 간격에 있는데 이게 오파이인데 9,000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제 구독자님 중에 제임스 씨님, 제임스 씨님이 요 동 이거는 이제 녹슬지도 않은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다 해서 요거는 한 500개 정도 샀어요. 500개 정도 샀고 요거는 100m 오파이짜리 사가지고 총 다 해서 한 4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요거면은 뭐 거의 장어낚시 평생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경심줄 30호, 경심줄에 한 약 60에서 70 정도, 60에서 한 70 정도 제가 잘라놨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여러 개 해가지고 크기 맞춰가지고 똑같은 채비를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똑같이 잘라놨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은 처음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 슬리브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맨도레 이게 3호네요. 3호짜리가 이게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고 다음에 반대로 나와주는 거죠. 반대로 나와서 이 손 끝에 딱 보면 끝에 딱 걸려요. 그러면은 손톱으로 그냥 쭉 미시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슬리브가 2.5예요. 25mm 맞나?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어주는 거죠. 꾹. 그리고 반대로 저는 앞으로 한번 찝었으면 반대로 한번 더 찝습니다. 뒤쯤 가서 반대쪽에 한 번 더 꾹.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이제 이 수축 고무를 수축 튜브를 넣어서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확인차 잡아 당겨 봅니다. 이상이 없죠. 다음에 하나 넣고 여기 보시면은 딱 여기까지만 올라갑니다. 뒤쪽을 보시면은 이제 슬리브 뒤 이상으로 안 나가죠.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수축을 시킬 텐데 한번 시켜볼게요. 요 뒤에까지 안 나가는 이유는 이 경심줄을 녹일까봐 뒤로 더 이상 슬리브보다 뒤로 나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하고 끝이냐? 아닙니다.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습니다. 하나를 똑같은 데에다가 넣는데 아까는 여기다가 했지만 지금은 얘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서 수축을 시키겠습니다. 두 번을 막아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다음에 자, 이제 여기가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치면은 이 야광 구슬인데요. 장어가 야광에 뭐
불빛 때문에 안 덤빌 수도 있지만 저는 있는 걸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불빛보다 진동에 좀 더 민감하지 불빛에는 별로 민감하기야 민감하겠지만 낮잠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야간 구슬 하나를 끼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거 또 사기 좀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추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구슬을 넣어주는 이유는 구슬을 안 넣고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되냐면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갖고 얘를 이제 좀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슬리브에 타격을 안 준다, 조금 완화를 시킨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구슬 하나를 넣고, 다음에 요 이름은 위너싱커입니다. 위너싱커를 넣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반대도 구슬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 반대로 사용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밑에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슬 여유가 있었으면은 좀 위에도 넣고 여유 있게 하고 싶었었는데 구슬이 여유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축 튜브부터 들어가요. 수축 고무부터 하나, 두 개를 넣어 주십니다. 두 개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슬리브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돌에 3호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요 끝에 나오면은 저는 보기 싫어서 그냥 손톱으로 딱 잡고 그냥 쭉 밀면은 요 뒤에 바로 있어요. 슬리브 안쪽에 이런 식으로 밀어줍니다. 밀어준 상태에서 이제 또 찝어주는 거죠. 한번 반대로 이제 자 찝었습니다. 튼튼하죠? 다음에 아까와 동일하게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하나 완성됐습니다. 이제 또 하나를 넣어서 아까 그 아이 처음에 수축을 시켰던 그 아이보다 조금 위로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채비가 끝났습니다. 유동 채비. 그러면 여기서 몇 센치 정도가 유동이 되는가 보면은 제가 요 밑에다가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쫙 뻗었을 때 한 21, 2c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그러면은 44라고 치고 요만큼 한 50cm 정도 유동이 있습니다. 50cm 정도. 이런 식으로 저는 채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싱커를 반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앞으로만 사용할 거라 구슬을 하나만 넣었다라는 거. 혹시나 뒤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쪽에도 구슬을 하나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채비는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런 식으로 채비는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이게 좀 시간이 여유 시간이 있으면은 만들기도 하는데 여유 시간이 없으면은 저도 좀 사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직접 만들다 보면은 또 아이디어라는 게 자꾸 접하다 보면은 이 방법도 있다, 저 방법도 있다, 이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가 이제 또 가지고 다니는 목줄입니다. 이게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요거는 찌통입니다. 찌통에 요 안에 제가 목줄을 넣어놨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한번 재면은 하나, 둘, 그러면은 한 45cm 정도 되겠네요. 45cm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쇼크리더 저는 목줄을 9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많이 잘라갖고 넣어놨습니다. 넣어놓은 이유는 여기다가 구멍 낸 거 보이십니까? 구멍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쑤시개처럼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바늘 있다. 자, 제가 이 세이코 은강 17호인데요. 요거를 한번 묶는 방법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묶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제가 호떡이가 묶는 방법은, 자, 그냥 한 겹을 잡으세요. 다음에 요 위에 제 바늘을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긴 줄을 그대로 잡고 이 손에 같이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잘 보이시려나?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 손이 두 손가락이 가위바위보 가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돌려가면서 한 번, 또 여기서 돌려서 두 번, 또 돌려서 세 번, 돌려서 네 번, 돌려서 다섯 번, 돌려서 여섯 번, 돌려서 일곱 번, 돌려서 여덟 번 하고, 여기 이 손으로 한 손 검지만 빼서 엄지랑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있는 거를 빼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잡아 당기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제가 방금 물을 담았는데요. 여기다가 한번 쑥 넣었다가 뺍니다. 이 이유는 얘랑 마찰력이 생겨가지고 목줄을 잡아 당기다 보면은 좀 열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마찰에 의해서 조금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물을 한번 묻혀주고, 다음에 벤치로 잡아 당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빨로 여기 나와 있는 얘를 이빨로 잡아 당깁니다. 그럼 더 이상 잡아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잡고 쭉 잡아 당기는 거죠. 당기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번 또 입으로 잡고 손으로 잡고 한번, 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가 미늘이잖아요. 그러면은 귀 있는 부분에 제 목줄이 올라옵니다. 이 반대로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귀 위로 안쪽으로,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목줄이 이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오는 이유는, 자, 그 다음에 잡아 당겨서 하나 둘 셋, 자르실 때는 한 2mm 정도, 2mm에서 3mm 정도는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커팅을 하고, 자, 이 귀 안쪽으로 목줄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나 잡아 당겨도 얘가 안쪽으로, 바늘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바깥쪽에다 냅두면은, 후킹을 하면은 얘가 바늘이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고기가 먹었어. 입질이 와서 챔질을 했는데 제 바늘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을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야지, 얘를 목줄을 뒤에다 갖다 놓은 경우 얘가
먹어도 뒤를 잡아당겨서 이런 식으로 될 거라 이거죠. 제 이거는 단지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가 조금 거칠거칠하다고 해야 되나? 뒷부분이 조금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거칠거칠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은 터지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 앞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면은 뭐 하나 딱 걸리더라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근데 이 목줄을 바깥쪽에다 해버리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입걸림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또 보관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말아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아갖고 다니는데 똑같이 제가 미리 아까 말아둔 게 있어갖고 요거 뭔지 아시죠? 좀 아까 설명드렸죠. 요거 뭔지 찌통입니다. 찌통에다가 이렇게 하나 걸고 또 아까 긴장 말아놨던 거에 또 걸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 고무줄로 요 끝부분에 한번 묶어주고 요 위에 한번 묶어주고 끝에 한번 묶어주면은 쓰실 때 여기서 그냥 하나씩만 잡아 당기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편리하죠. 뭐 지갑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바늘 지갑도 있다라고 하는데 좀 사는 것보다 이렇게 분명히 이런 찌통이 낚시하신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몇 개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드네요. 그거를 좀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또 가격 안 들어가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잊어먹지도 않고 좀 간편하잖아요. 간편하고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또 영상을 빨리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못 올려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토요일날 한 100mm 정도 내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충청남도로 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토, 일, 월요일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